이 시간에는 70강 임차권의 양도, 임대차 목적물의 전대와 임대차의 종료. 임대차의 종료는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임차권 양도와 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밑에 이제 629조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을은 이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 자체는 임차권 양도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양도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가 않고 전대차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만한 게요. 일단은 우리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전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것. 동의를 얻어서 이 임차권을 병한테 양도를 하면요. 그냥 병이 임차인이 돼버리는 거고 이걸로 그냥 법률관계는 끝나버립니다. 적법하게 양도를 했으면 을은 그냥 빠져나가고 병이 이제 임차인으로서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요. 전대차와 즉 무단 전대차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유사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대차를 공부를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가볍게 임차권 양도 부분 알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재를 잠깐 보시면요. 양갈 1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전대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단 양도, 무단 전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 요거하고 똑같다.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을이 지금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동의가 없어도 을과 병 사이에 무단 양도, 무단 전대차 요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유효하다는 게. 그러나 갑의 동의가 없었으면 병은요. 그 전대차로서 얘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점유자. 그래서 여기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이 전대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임차권 양도라든지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여기를 먼저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이 말은 지금 임차권 양도를 이야기합니다. 양도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 지금 을이죠. 양수인을 자신과 같은 지위에 있도록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유효다.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의미를 한다. 양가로 2번 그러나 임대인과 양수인의 관계에서 양수인 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자체는 둘 간의 관계에서는 유효한데 그걸로서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이 이제 시험 자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주로 무단 전대차로 나옵니다.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있는데 무단이니까 갑의 동의 없이 을이 병에게 또 한 번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 자체는 유효. 그러나 얘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불법 점유자. 그러면 이때 갑이 불법 점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을 때는 그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629조 2항에 의해서 임대인은 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해지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병이 을한테 차임 따박따박 잘 주고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또 차임을 따박따박 잘 주고, 즉 요 임대차는 갑이 해지해야 소멸하는 건데 갑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이 임대차는 존속한다는 겁니다. 임대차가 존속하면은요,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없게 됩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무단 전대차의 경우에도, 무단 양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갑이 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뒤집어서 을과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핵심 판례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그러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한, 불법점이 맞는데 불법 점유임을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된다. 이유는 뭐냐? 손해가 없다. 왜 손해가 없느냐?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랬고 양가로 4번. 무단 전대차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동의는 대항 요건이기 때문에 둘 간에서는 유효하다. 2항.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32조.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했다. 동의 없이. 이때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주 유명한 판례로 가구점 판례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구점 사건이 나오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는 지금 임차권을 무단 양도했습니다. 여기는 무단 전대차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소유 토지 이외에 을이라는 애가 지금 토지 임차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을 갑의 동의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을이라는 애가요, 임차권 가지고 여기다가 가구점을 지어서, 여기 가구점 사장님입니다. 병한테 임차권을 동의도 없이 양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봤을 때 무단 양도니까 해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갑의 해지권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해지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은 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느냐? 이 병은요, 을의 아내였습니다. 그랬고 또 이 가구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 사장님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둘 간에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서 동의도 없이 아내한테 임차권을 양도를 했는데, 아내였고 그 다음에 같이 가구점을 공동으로 경영할 정도였으면 이 무단 양도는 임대인에게 배신 때린 게 아니다. 배신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단 전대차, 무단 양도, 무단으로 지금 사용 수익했죠.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때는 위 법조항에 의한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가 5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의 경우, 즉 무단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자신의 용익을 허용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 말도 역시 유효라는 겁니다. 둘 간에는. 기타의 법률관계에서는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무단 양도에 준하여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봐버리면 되니까 시험에서는 전대차로 출제가 된다. 2번.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 그건 뭡니까? 적법 전대죠. 적법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병하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적법 전대차는요, 우리 민법이 이제 조문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으로. 그래서 그 조문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조문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임차인은요 630조에 의해서 이제 전차인 자, 을하고 병하고 임대차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임차인으로서 을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630조 1항이요. 적법 전대차의 경우에 이 병은 갑에 대해서도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직접 의무. 이거는 이 조문은요. 이 조문은 지금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임대인 보호. 왜냐하면 이 임대인은요. 자기 물건을 을한테 지금 사용하라고 빌려준 건데 을의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동의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갑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이 전차인은 갑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자 임대차와 이제 시험입니다.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가 됐을 때 병은요. 을에게도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요. 630조에 의해서 갑에게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병이 갑에게 직접 반환을 했다. 그러면 을에 대한 반환 의무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소멸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을한테 반환해줘도 또 을이 갑한테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2번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1번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차임 지급 의무랄지 목적물의 보존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대차 종료됐을 때 반환 의무라든지 다만 이러한 전차인의 의무는 임대차 계약과 전대차 계약 양자의 제약을 받는다. 양쪽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결과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의무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630조 2항에는 뭐라고 적어졌냐면 이러한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등 의무를 이행을 하면 바로 얘한테 반환한다랄지 하게 되면 동시에 그 한도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을 한다. 3번 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예컨대 수선이나 비용 상환 청구 이러한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조문에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 권리를 갖는다. 이건 안 되는. 권리는 누구한테 갖는 거냐? 을에 대해서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의라는 건 뭐냐면요.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에 기하여 하는 권리 행사가 임대인한 관계에서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것이 될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임대차의 소멸과 관련해서 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데 핵심 조문이 631조하고요. 그 다음에 638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은 631조 같은 경우에는요. 갑하고 을이 이 임대차를 합의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로. 지들 자유니까. 그렇지만 동의를 했을 때에는 전차인의 권리는 합의로 종료한 때에도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전차인 보호 규정이고요. 638조는요. 갑과 을의 임대차가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이때 전차인도 적법 전차인이니까 이사갈 준비할 기간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됐을 때는 그 사유를 통지를 해줘라. 그런데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비교 판례는요. 비교 판례.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된 게 아니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가 되었다. 이 경우에는요.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지를 해야 대항을 하는 것은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가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되었을 때이다. 네,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쭉 훑어주시고 다음 양가로 3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 임대차 관계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그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네, 임대차의 종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